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교육에 투자는 미래의 투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한 것은 바로 교육의 투자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에 크게 공헌하고 계신 경기도 김상군 교육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 데에서 오셨습니다. 이 칼리지 보드 포럼에 참석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우리가 반가운 소식은 그곳에서 한국의 특히 경기도의 모범적인 교육 성공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했다고 해요. 예, 그것도 뭐 설명하고요. 네. 그리고 칼리지 보드에서 운영하는 AP 시험에 우리 한국어도 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네. AP 하면은 이제 대학 이수 선이수제죠. 대학 학점, 대학 학점 이수제. 교양 과목 선이수. 그렇죠. 중요한 부분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고요. 어디 두루두루 많이 보셨죠? 예. 네. 한국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예, 거기도 이제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칼리지 보드의 포럼에 참여하고 그리고 실제 이쪽에 이제 총영사님들 뵙고 함께 좀 논의하고 그리고 칼리지 보드의 관계자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상군 교육감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해외 동포 한글학교, 한국학교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반갑고 기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떤 뭐 지원책을 또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제가 2009년에 교육감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크고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뒷받침을 하는 데에는 이제 교육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교육의 발전에는 선진 교육국들의 이제 도움과 교류 협력의 과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교류 협력 또 우리 교육의 국제화 이걸 위해서 선진 교육국들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개도국과의 이제 우리의 지원 이것도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한글 교육 또 한국 문화 교육도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애써 왔는데요.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에 우리 동포분들이 200만 이상 계시는데 네. 여기에 우리 자제들의 이제 한글 교육이나 한국 문화 교육 여기에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전에는 이제 LA 우리 동포들 한글 교육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하자고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뉴욕 쪽에 와서 우리 동포들의 한글 교육이나 한국 문화 교육 여기에 우리가 좀 함께 할 부분이 있으면은 좀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참 그 해외 지역 특히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의 한글 교육이라든가 한국 문화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들의 많은 학교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경기도의 우리 김상훈 교육감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가 큽니다. 많이 지원도 좀 해주시고요. 많이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해외에서 살면서 한국어가 뭐 그렇게 필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왜 해외에 사는 자녀들이 한국어 교육에 많은 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이제 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민족의 오랜 전통과 문화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긍심과 이제 또 행복감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의 매개 수단이 한글이고 그리고 또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한국 문화인데 우리의 해외 동포들께서 해외에 나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자리 잡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성공하시는데 참으로 많은 애를 쓰셨고 많은 이제 땀을 흘리셨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우리 자제분들의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매개가 바로 이제 우리 한글이고 한국 문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어라는 것은 그 민족의 가치고 또 국가의 브랜드가 아닙니까? 예. 또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쉬는 것이고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은 또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외에 살면서도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어 학교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뭐 일본어나 또 중국어 반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거든요. 예. 한국어 반도 일부 개설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라든가 중국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한국어 반이 좀 미국 공립학교에 많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지원 체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제적인 언어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를 한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글이고 한글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쉽게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이제 글인데 이 글을 우리 이제 동포들뿐만 아니라 또 미국인 또는 외국인들도 이제 한글의 진가를 좀 알고 함께 나누어 쓰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방교육 자치단체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력 가운데는 이제 물론 이제 재정적인 또는 뭐 시설적인 지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교육 또는 어학 교육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교류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교사나 교수 지원 교류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도 그런 부분에 있으신 거죠?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접근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서로 지원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생겨서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 자녀들의 한국어 반, 또 공립학교의 한국어 반이 채택되는 부분,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고국의 교육에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미국의 교육제도 하면은 참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나 한국의 교육제도는 잘못돼 있다라고만 또 생각을 하잖아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예. 한국의 교육제도와 미국의 교육제도가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시면서 지금까지 한국 교육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한국의 학부모들의 교육열 그리고 한국 교사들이 네이션 빌더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했던 일 그리고 이제 한국 교육이 한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했다는 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 교육은 바로 한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해 오면서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육에서도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열정과 교사들의 이제 교사로서의 스승으로서의 그런 정열이 강하기로 이름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한국 교육의 이제 특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 한국 교육은 완전히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교육과 조금 비교되면서 또 미국 교육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우리는 이제 반면교사로 생각하면서 한국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교육이 잘 돼 있지만 예. 정열과 열정 이런 것은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칭찬을 하고 본받아야 된다고 했듯이 한국 교육의 제도가 또 정열이 참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김상훈 교육감께서는 그 뭐 민주화 운동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많습니다. 민주화 교육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 사실 유일하게 힘썼던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2009년에 경기도 교육감에 처음 민선으로 당선되셨잖아요. 예. 좀 2선째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변화, 혁신적인 교육을 위해서 공약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추진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네. 우리 교육이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어떤 사안들이나 성장과 발전 과정에는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네. 한국 교육도 이제 많은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나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이제 선진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판단에서 경기 교육을 혁신하겠다 하면서 경기 혁신 교육을 제안하고 그걸 추진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은 몇 가지 방향으로 이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육이 이제 보편적인 교육복지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모두가 골고루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취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학교 문화라든가 교육 문화가 아직도 이제 정근대적인 요소 또 관료주의적이나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학교 문화를 혁신하자. 그래서 이제 교권도 제대로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 학생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도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눈치 보면서 학교에 참여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학부모들도 이제 제3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관계 형성 속에서 학교 문화가 혁신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추진했고요. 그런 이제 두 가지 기둥을 근간으로 해서 학교 공교육 자체도 그동안에 그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이제 주입식 강의식 일변도의 이제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보다 더 이제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교육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게 이제 경기 혁신 교육인데 지금 이제 말씀대로 5년 차에 들어와서 바로 이 혁신 교육을 경기도 전체에 일반화 시키는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험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례들이 지금 칼리지 보드 포럼에서 지금 오늘 강연하신 거죠? 오늘 그 이제 관계자들에게 네. 이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경기도에서 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 교육에 상당한 혁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저희도 뭐 꼭 경기 혁신 교육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 선진 공교육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나누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교육 제도가 여러 가지 혼선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교육부 장관이 예. 뭐 지나가고 또 정부가 바뀌었지만은 늘 제자리에 걸으면서 뭔가 변화를 갖지 못하고 방황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새롭고 또 구체적인 그런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놔서 대한민국 교육계도 사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교육의 변화를 바라고 또 미래 선진 공교육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노력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주목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는 시대에 지금 교과서, 즉 한국사 교과서가 잘못 왜곡돼서 출판이 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참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우리의 이제 한국 근현대사 중심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논쟁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는 이제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그 말씀하신 이제 우리 교학사 교과서가 제안되고 이제 제출되면서 이건 그 동안에 있지 않았던 이제 그런 그 갈등의 요소가 이제 또 하나 생기는데요.
교학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일제 시대와 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 네. 관련해서 참으로 우리의 민족적인 관점 또 우리 한국인이라는 관점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게 만들어지고 특히 일본의 이제 극우 교과서하고 견주어서 비교될 만한 이제 요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극우 신문들이나 이제 언론들이 상당히 좀 색다르게 보는 또는 일제 식민지를 칭찬한다라고 평할 정도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류를 또 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것도 이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 시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참으로 좀 당혹스러운 그런 관점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이제 구성돼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한국사가 대학 입시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이 몇 년대에 일어난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의 현실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좀 뭔가 변화를 갖는다고 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다 해서 그 한국을 떠나는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기러기 아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기러기 아빠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참으로 그 이제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바로 이제 얼마 후에는 한국의 수능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7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쯤은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나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참으로 가슴이 타고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우리 학제가 사실은 이제 경쟁 중심적인 무한 경쟁 중심적인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또 그게 별로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외로 이제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부모의 이제 아빠들은 특히 이제 한국에 남아서 돈 벌어서 이제 자녀 교육비를 대는 그래서 이상가족 아닌 이상가족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서 참으로 교육자로서 또 지금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죄송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좀 잘 돼서 기러기 아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 기러기 아빠는 사실 단순한 이상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가정 파괴 문제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러기 아빠 하면서 외로움에 못 견뎌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분도 안타깝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러한 것은 이제 한국의 교육 제도라든가 뭐 교육의 여러 가지 풍토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즉부터 한국의 대학 입시를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교육 제도도 이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이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기러기 아빠 현상이라든가 또 이런 이상가족 문제 또는 교육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가족들이 이제 없어지고 또 줄어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와 발전은 늘상 외쳐왔지만은 행하지 않는 교육계의 현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교육 민주화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기도의 교육감으로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좋은 결실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일정 끝나시고 뭐 워싱턴 들려서 브라질 가시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에 가서는 이제 큰 그림 그리기 대회를 저희 우리나라에서 했었는데 그 큰 그림들을 워싱턴 스미소니안 박물관하고 한국 헤리티지 재단이 주관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이제 전시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가서 그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가서는 브라질의 그 남미
국가의 이제 교육부 장관들의 모임이 BETT 배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 경기도 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기조 발제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러 갑니다. 우리 저 김상곤 교육감께서 혁신교육, 교육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그쪽까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그쪽 BTT 이제 남아메리카 장관 모임에 어느 분이 이제 영국에 있는 분이 추천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멋진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서 한국의 교육 우수성을 좀 알려주고 오세요. 예, 한국의 교육 우수성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경기도에서 미래지향적인 혁신 교육을 하면서 학생이나 이제 교사나 또 학부모님들이 모두 이제 행복한 그런 교육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을 듣고 그걸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점차 이제 국제적으로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어 학교에 종사하시는 그 선생님이나 예. 교사분들한테나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교육자 입장으로서 좀 격려의 말씀을 하나 해주시죠. 예, 이곳에 나와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참으로 그동안에 많은 노력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국제적인 위상도 드높이는 데 기여하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삶도 더욱더 발전시키시느라고 참으로 수고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하나 기반으로 하면서 또 국제적인 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동포 자녀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리더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주 오셔서 우리 재동포 한국학교에 좀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일정 잘 마치시고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교육 열정은 대단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혼선 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김상곤 교육감이 새로운 교육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